네, 안녕하십니까. 대노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닥터스 팁. 함께하는 저는 서울대학교 치약대학원 치주과학교실의 교수 조영단입니다. 네, 저랑 오늘 함께할 내용은 그 첫 번째는요.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한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입니다. 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는요,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임플란트 주위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하드 티슈, 뼈고요. 네, 소프트 티슈, 진지바, 잇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신기 위해서는 뼈가 가장 중요하죠.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신고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골융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옛날에는 이제 뼈를 잘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재료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 그다음에 임플란트의 표면이 아주 좋아지다 보니까는 이 우리가 만든 뼈를 잘 유지하기 위한 연조직 매니지먼트 하는 쪽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은 뼈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내용은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 즉 뼈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티슈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치주 조직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티슈 엔지니어링의 세 가지 요소는요. 첫 번째, 스캐폴드, 그 다음에 바이오 액티브 팩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BMP와 같은 이러한 팩터들이죠. 또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뼈를 만드는 세포들을 모아오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 우리가 원하는 하드 티슈 리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시는 골 이식제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스캐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 안에서 떼오는 자가골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 인체 조직에서부터 가져오는 알로그래프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에서 가져오는 제노그래프트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생체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감염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두려움에서 이제 회피하고자 만든 게 합성골 알로플라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재료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클리니컬 케이스를 보면서 향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해보면은요, 이제 본 그래프트 머테리얼에 있어서 그 특징들이 자, 우선 골 형성능, 자, 골 유도능, 골 전도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골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재료 안에 스캐폴드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리액티브 팩터, 그다음에 세포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갖추는 거는 자가골밖에 없습니다. 자, 자가골 이라고 하는 거는 골 형성, 골 유도, 골 전도가 다 되는 좋은 거지만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들이 알로그래프트 또는 제노그래프트 이렇게 되는데요. 자, 골 유도, 골 전도라고 하는 거는 골 유도능은 스캐폴드, 그 다음에 그로스 팩터가 있는 거지만 골 전도는 스캐폴드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종골, 합성골 이런 것들이 이제 골 전도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세포도 없고 BMP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캐폴드의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적절한 골 이식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우선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들의 특징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자가골은요, 신생골 형성하는 능력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은 골 형성능까지 갖고 있는 삼박자를 갖춘 재료이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뼈를 잘 만들 수 있는 자가골이 있지만은 수술 횟수 늘어나고 많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쪽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합성골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합성골은 오랫동안 이제 흡수가 안 되고 잘 머무릅니다. 하지만 자, 신생골 형성능은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확실한 뼈를 만들자
라고 할 때는 자가골 쪽으로. 하지만 나는 치조골에 양을 증대를 시키고 싶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볼륨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합성골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지식으로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대해서 우리 클리니컬 케이스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고요. 골 이식제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골 이식제와 짝꿍은 누구일까요? 바로 차폐막이 되겠습니다. 자, 차폐막이 중요한 이유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차폐막이 잘 차폐를 해 주어야 우리가 넣은 아래쪽에 있는 골 이식제에서 뼈가 잘 만들어집니다. 차폐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흡수성, 그 다음에 비흡수성.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흡수성에는 대표적으로 콜라겐 멤브레인이 있고요. 비흡수성에는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타이타늄이 들어있는 차폐막이 있게 됩니다. 자, 차폐막이 중요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 조직이 이 디펙트가 있는 부분으로 위에 있는 잇몸의 에피셀리얼 셀이 오스테오블라스트보다 더 빨리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뼈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막아주는 이런 베리어 멤브레인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멤브레인을 잘 쓰는 것도 성공적인 GBR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드 티슈 리제너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알베올러 리치 어그멘테이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B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발치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이 뼈가 잘 안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치조골 양이나 폭이 부족할 때 우리가 좀 더 뼈 이식을 하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자, ARP라고 하는 알베올러 리치 프리저베이션,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드티슈 리제너레이션인데요. 이거는 발치하고 즉시 치조골의 폭과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뼈 이식을 하는 게 되겠죠. 예전에는 많이들 ARP를 하셨는데 요즘은 많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거는 GBR, 즉 AR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AR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클리니컬 케이스를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뼈를 잘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심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요, 이제 버티컬 GBR과 소프티슈 매니지먼트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뼈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조직을 잘 매니지를 해서 우리가 만든 뼈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환자의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환자분은 이제 왼쪽 아래 30번대 임플란트를 제거했는데 동네 치과에서 신경이 너무 가깝고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 식립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사선 사진과 임상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버티컬 본 로스 심한 거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위해서 많이 당겼을 거예요. 많이 당기다 보니까 뮤코자가 많이 들어오고 케라티나이즈 티슈가 아주 좁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뼈를 잘 만들어 주면은요, 안 되는 건 없죠. 임플란트 심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좁은 케라티나이드 티슈를 그나마 버컬 쪽으로 잘 옮기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인시전을 좀 더 링구얼, 좀 더 팔라탈 쪽으로 넣어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양쪽에 임플란트 두 개를 식립을 하고요. 중간 부분에 버티컬 본 로스가 있는 부분, 버티컬 어그멘테이션, 즉 GBR을 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대로 임플란트 두 개 심고요. 중간 부분에 뼈가 없는 부분에 골 이식을 해주고 이제 차폐막을 덮어주었고요. 자, 저는 이렇게 버티컬 GBR을 할 때도 이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하면서도 오픈 힐링을 하면서 버티컬 GBR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후에 스티치아웃 하러 오셨을 때 보게 되면은 잘 아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세 번째 그림에서 버컬 쪽에 이렇게 라인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케라티나이드 징지바가 부족하면서 베스티뷸라 뎁스가 너무 얕은 환자분들한테 많이 해드리는 술식이 이런 이제 페리오스틸
페네스트레이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버컬 쪽에 스카 밴드를 형성을 해주는 거고요. 골막을 노출을 시켜줌에 따라서 스카가 형성이 되고 그 스카가 이 무코자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개월 팔로업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버컬 쪽에 하얀색 라인이 있는 게 보이시죠? 12개월 팔로업 사진에서도 그 하얀색 라인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뼈를 만드는 거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요. 이 뼈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어야 됩니다. 방해하는 요소 그 중에 하나가 얕은 전정과 부족한 케라티나이드 티슈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페리오스틸 페네스트레이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버티컬 본 로스가 있었던 부분, 버티컬 GBR을 통해서 뼈를 올려줬고요. 임플란트 이제 성공적으로 식립이 잘 되었고요. 부족했던 케라티나이드 징지바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버컬 쪽에 이 스카밴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에 오셨던 환자분인데요. 2025년 지금까지도 이제 뼈가 잘 유지되고 있고요. 연조직도 버컬 쪽에 이 페리오스틸 페네스트레이션을 통한 스카밴드 형성을 통해서 잘 연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BR 우리가 어떨 때 많이 하시나를 보면 이제 버컬월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치주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이 치아들은요, 발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버컬본부터 폭삭 녹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치아가 루트가 프랙처가 됐음에도 환자분은 뽑지 않겠다 하셔서 오랫동안 이제 버티셨던 분인데 결국에는 뽑았죠. 자, 결국에는 뽑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버컬 쪽에 뼈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이 없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 당연히 GBR이겠죠. 자, 근데 GBR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월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멤브레인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하드한 멤브레인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 오스템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오스멤 하드 타입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골 이식제를 넣어주시고 멤브레인 덮어주시고 수처를 해주셔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보통 통상 상악은 4개월, 하악은 3개월 정도 시점에서 세컨 오피를 진행을 하는데요. 4개월 후에 이렇게 플랩을 열었을 때 보시면은요, 버컬월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컬월 쪽이 연속성이 끊어진 경우 있잖아요.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월을 만들어주는 방법. 책받침처럼 단단한 콜라겐 멤브레인을 껴주듯이 하나 껴주시고요. 벽을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다가 골 이식제를 넣어주시면은 뼈를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뼈도 잘 만들어졌고요. 임플란트도 안정적으로 식립이 잘 됐고 보철하고 나서 2년째 리콜책 사진 보게 되면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뼈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꼭 뼈를 만들어야 되나요? 버티컬 GBR을 해서 꼭 우리가 정 사이즈의 정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면은요, 자, 뼈가 없는 경우에 수술을 이제 하기가 힘든 경우, 고령이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뼈 이식 원치 않는다거나 할 때 우리 임플란트만 심는 경우 있잖아요. 요즘에는 숏 임플란트, 네로우 임플란트 잘 나오기 때문에 GBR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임플란트만 심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느냐? 자, 보통 우리가 숏 임플란트를 이제 골 이식 없이 버티컬 GBR 없이 숏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자, 우리 뼈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뼈가 아니라 보철물로 길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치아와 레벨이 맞지 않죠. 크라운의 레벨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밑에 있는 뼈의 레벨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뼈와 이제 조화롭지 않은 상태의 골 레벨은요, 결국 환자분들은 이 아래쪽에 있는 임플란트 픽스처 있는 쪽까지 양치를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가는 급속 열차를 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버티컬 GBR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치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자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자, 버티컬 GBR 어렵죠. 그죠? 늘상 성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재료를 이용을 해서 좋은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버티컬 GBR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오스템에서 만들어주시는 좋은 재료가 한몫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클리니컬 케이스 3를 저와 함께 보실 텐데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GBR with a tenting screw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자, 발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ARP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버컬 쪽이 왕창 무너지는 호라이전탈리, 그 다음에 버티컬리 뼈가 다 없는 경우 많이들 만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하악치조 신경관, 특히나 하악 경우에는 하치조 신경관이 가깝기 때문에 숏 임플란트 심는 것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뼈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버티컬 또는 호라이전털 GBR을 할 때 이런 텐팅 스크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텐팅 스크류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스페이스를 유지를 하기 위한 거고요. 텐팅 스크류를 통해서 이 스페이스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 비흡수성 차폐막, 타이타늄으로 된 거를 사용을 많이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했을 때 잇몸이 이제 완전하게 잘 아물지 않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밑에 있는 차폐막이 노출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한 노출이 되면 환자분을 계속 리콜 체크를 해서 소독하고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콜라겐 멤브레인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그래요. 자, 콜라겐 멤브레인 많이 사용하시는데 좀 더 단단한 거 사용하시도록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콜라겐 멤브레인이 아무리 단단하게 나와도 티타늄보다는 이게 흐물흐물하다 보니 이 멤브레인을 받쳐줄 수 있는 텐팅 폴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크류가 되겠고요. 이런 스크류를 통해서 이 높이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유지해주게 되면은요. 자,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플랩을 열었을 때 내가 쌓고자 하는 이 텐팅 스크류 머리에 있는 부분까지 뼈가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텐팅 스크류를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포 애프터를 보시게 되면은요. 비포에서 너무나 뼈가 많이 녹아서 하치조 신경관까지 간당간당했던 골의 높이가 텐팅 스크류를 사용을 하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리치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충분한 높이와 폭의 뼈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심립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비포 애프터 다시 비교를 해보면은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의 본 디펙트라고 보여집니다. 비포는. 자, 하지만 콜라겐 멤브레인과 텐팅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치조 젤을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해주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텐팅 스크류를 사용을 하고 콜라겐 멤브레인 그나마 좀 단단한 예를 들어 오스맴 하드 타입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GBR을 많이 하는데요. 이 케이스는 저희 치주과 전공의가 아주 훌륭하게 이제 해낸 이 오스빌더를 이용한 GBR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티타늄을 이용한 이 멤브레인 을 이용을 해서 GBR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고 써보셨죠? 그죠? 오스빌더라고 하는 게 티타늄으로 이루어진 메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성형이 되어 있는 티타늄 메쉬인 오스빌더를 이용을 해서 버티컬 GBR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텐팅 스크류, 그 다음에 오스빌더,
커버 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마이크로 스크류와 같은 이 스크류를 이용해서 텐팅 스크류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면서 GBR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임플란트 픽스처에다가 꽂을 수 있는 이런 캡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식도를 보시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든 아니시면은 텐팅 스크류를 사용을 하시든 이런 식으로 골 이식을 해주시고 이런 오스빌더를 사용을 해주셔서 탄탄하게 스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치를 하고 적절한 ARP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 때 뼈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버티컬리, 호라이전털리 본 로스가 있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하악 부분에 있어서는 하악 구치부는 하치조 신경까지 이 높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뼈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더더욱 느낄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이 텐팅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오스빌더를 사용을 하기로 하였고요. 이런 모양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랩을 열어보니 디펙트가 엄청 큰 거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텐팅 스크류를 이렇게 식립을 해 주시고요. 안에 제노그래프트, 본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넣어 주시고 오스빌더를 장착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스빌더만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또 이게 노출이 되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콜라겐 멤브레인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콜라겐 멤브레인 하나 더 덮어주고 수처를 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요, 그대로 멤브레인 오스빌더가 유지되고 있는 거, 잘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우리가 세워놓은 텐팅 스크류까지 뼈가 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텐팅 스크류 제거하고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비포 애프터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높이의 뼈를 이 오스빌더를 이용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고 임플란트 식립까지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이룬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뼈는 골 이식제는요. 우리가 많이 쌓을 수 있어요. 1cm가 아니라 1m도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죠? 항상 문제인 거는 이걸 덮어줄 수 있는 연조직이 되겠습니다. GBR을 하고 나서 우리가 GBR을 할 때 가장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나는 뼈를 이만큼 쌓는데 내가 쌓은 뼈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느냐? 먼저 계획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연조직이 부족하면 연조직을 늘리기 위한 노력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연조직을 늘릴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버컬 쪽에 버컬 플랩에 릴리징 인시전 하시는 거는 많이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릴리징 인시전이 편하다 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릴리징 인시전을 하시면은 이제 조금 환자분이 붓기나 아니 멍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릴리징을 해서 버컬 쪽을 쫙 당기다 보니까는 버컬 뮤코자가 많이 당겨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버컬 뮤코자가 많이 당겨오게 되면은 베스티뷸 뎁스가 낮아지게 되고요. 케라티나이즈 징지바의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요. 케라티나이즈 징지바를 확보를 하면서 베스티뷸라 뎁스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깊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때는 플랩이 두꺼운 경우 또는 얇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힐드 리치에 있어서는 두꺼운 경향들이 있어요. 이 두꺼운 플랩을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펼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었던 이 플랩이요. 중간에 인시전을 통해서 반반을 나누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우리는 더 많은 길이의 이 연조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반으로 이렇게 자르는 플랩을 절반으로 나눠주시고요. 바깥에 있는 플랩 열어주시고 안에 있는 플랩 열어주셔서 임플란트 심으시고 고리식도 하시고 멤브레인 덮으시고 다시 요거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그만큼 우리가 반으로 잘랐던 부분만큼 연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베스티뷸라 뎁스 아무 이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베스티뷸라 뎁스도 지키고 케라티나이즈 징지바 확보를 하면서 소프트 티슈를 연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은요. 이제 환자분들이 제때제때 이제 이를 뽑으시죠 했을 때 뽑으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많이들 버티시잖아요. 버티다 보면은요. 주로 버컬월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에 이런 식으로 크로닉 인트라소켓 그래뉼레이션 티슈가 두툼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뉼레이션 티슈니까는 염증을 일으킬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오래된 크로닉 인트라소켓 그래뉼레이션 티슈 같은 경우에는 탄탄해요. 탄탄해서 요거를 우리가 이미디엇 임플란테이션을 하든 GBR을 할 때 뚜껑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버컬 쪽에 원래 뼈가 있었던 부분에 채워진 만들어진 오랫동안 숙성이 된 이런 그래뉼레이션 티슈를 이용을 해서요. 요걸 안쪽에서 인시전을 넣어서 펼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시고 골 이식도 하시고 멤브레인도 덮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우리는 늘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이 IGT라고 하는 그래뉼레이션 티슈를 이용을 해서 커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티치 아웃 하러 왔을 때 이 발치와 부분, 이제 소켓 부분이 잘 아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위해서 버컬 쪽을 한껏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베스티뷸라 뎁스가 유지가 되면서 케라티나이즈드 징지바도 확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뼈 만드는 GBR을 할 때 뼈도 중요하지만 연조직을 잘 매니지하는 것도 우리가 만든 뼈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성공적인 GBR 우리 늘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GBR이 돼야 성공적인 임플란트 식립이 될 수가 있고 성공적인 GBR과 성공적인 임플란트가 결국 임플란트의 롱텀 석세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성공적인 GBR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자, 첫 번째는요. 골결선부 구조의 탐색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골 구조 탐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뼈가 될 만한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관상 보듯이 보셔야 됩니다. 자, 뼈가 월이 있어야지, 즉 담을 수 있는 이런 컨테인 디펙트여야지 뼈가 잘 만들어진다라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뼈를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월이 없는 경우에는 월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려면은요, 이런 구조 탐색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느 만큼 뼈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적응증의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합한 골 이식제와 차폐막 선정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토그래프트를 사용을 하실 건지 알로그래프트인지 제노그래프트인지 아니면 합성골 사용하실지 또는 차폐막은 녹는 걸 쓸 건지 아니면 안 녹는 거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에 재료 많이 나오는데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적합한 고리식제와 차폐막 선정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뼈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쌓는 거는 1m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조직 1m까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치유를 위해서 연조직 1차 봉합 중요하기 때문에 연조직의 1차 봉합이 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미리 확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스킬을 늘리는 거 중요합니다. 자, 기본 개념에 충실한 생체 재료의 사용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GBR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차폐막도 제대로 쓰셔야 되시고 안에 들어가는 뼈가 내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말 튼튼한 뼈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상악동과 같이 뭔가 볼륨 유지, 오랜 기간 동안 볼륨 유지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어떤 개념에 맞춰서 이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 생각
미리 하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GBR을 위해 고려할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닥터스 팁 다음 편에는요. 이제 어떤 재료가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에이오스, 제노그래프트의 에이오스, 또 에이오스 콜라겐, 그 다음에 합성골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써요. 왜냐하면 이 자가골 같은 합성골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LCR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에이오스와 LCR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